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기량과 업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21일 팬들이 선정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11인을 공개했습니다. 매체는 통계업체 랭커의 결과를 인용 보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8위에 올랐습니다. 매체는 현재 손흥민 선수의 선정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선택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손흥민 선수는 주저없이 10위 안에 들었을 것이며 아마 지금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올랐을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출신으로 영국 무대에서 정점에 오른 선수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흥민 선수가 10위 안에 들 자격이 있다는데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토트넘 주장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2015년 8월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 선수는 10년간 공식전 454경기에 출전하여 173골 101도움을 기록한 리빙 레전드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주장으로 토트넘의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토트넘과 계약이 1년 남은 현재 손흥민 선수는 이적설에 휩싸여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다음 시즌 손흥민 선수가 잔류할 경우 팀 내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인정했습니다. 팬들이 꼽은 EPL 최고의 선수는 1992년생 동갑내기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매체는 살라의 발롱도르 수상을 막는 유일한 요인은 리버풀이 유럽에서 좋은 시즌을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뿐입니다. 만약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했거나 정상에 근접했다면 살라가 유력한 후보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살라는 여전히 많은 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지난 시즌 EPL 전 경기 38경기에 출전하여 29골 18도움을 최고의 선수 2위부터 5위에는 반다이크, 홀란, 사카, 웨데고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6위부터 11위까지는 알리송, 로드리, 손흥민, 라이스, 포든, 베실바가 포함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8위이며 토트넘 내 1위에 해당되는 순위였습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돈방석에 앉습니다. 영국 매체 골닷컴은 16일 브라질의 팔메이라스가 이번 여름 토트넘의 공격수 히샬리송의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팔메이라스는 히샬리송을 영입하는 데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히샬리송은 브라질 국적의 1997년생 스트라이커로 현재 토트넘에서 애증의 선수로 남아있는데요. 비싼 이적료를 들여 영입했지만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2022년도 시즌을 앞두고 해리 케인의 잠재적 대체자로 히샬리송을 지목했으며 에버턴으로부터 그를 영입하기 위해 6천만 파운드 약 1,11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잦은 부상과 함께 기복 있는 플레이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히샬리송은 토트넘 합류 후 지금까지 무려 50경기 이상을 결장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통산 기록은 90경기 20골 9도움. 결국 먹튀라는 오명까지 쓰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은 커리어 로우를 기록했는데요. 개막 후 2경기 만에 근육에 이상이 생기면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2달간의 재활 끝에 복귀했으나 또다시 문제가 발생해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최종 성적은 24경기 5골 2도움. 결국 몸값이 수두역하였습니다. 토트넘 소식통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지난 3월 히샬리송의 시간은 끝났다라고 보도하며 다니엘 레비 회장은 최대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의 손실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잘하면 토트넘이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브라질 구단 팔메이라스가 히샬리송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골닷컴은 팔메이라스는 히샬리송에게 핵심 자원으로 기용하겠다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으며 브라질 국가대표팀에서의 입지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팔메이라스는 토트넘이 요구하는 5,500만 파운드 약 1,020억 원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맞출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 2025 국제축구연맹 피파 클럽 월드컵 상금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경험 많은 베테랑으로 솔란케와 함께 토트넘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선수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영국 매체 더 가디언에 따르면
토트넘의 새 감독 토마스 프랭크는 손흥민 선수와의 동행 여부를 두고 구단 내부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주장직 유지와 잔류 모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히며 팀 에이스의 향후 행보에 대해 확답을 피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프랭크 감독은 토트넘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주장 선임과 관련해 아직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고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 중이다고 밝히며 손흥민 선수의 주장직이 올 시즌에도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프리시즌 첫 경기인 레딩전에서 손흥민 선수와 크리스티안 로메로 선수가 각각 주장 완장을 차고 45분씩 팀을 이끌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새 계약 없이 떠나보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며 프랭크 감독의 발언은 이적 시장 마감 이후 손흥민 선수의 거취가 재논이 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자격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프랭크 감독은 언제나 이런 상황은 복잡하다. 하지만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전념해서 훈련을 잘하고 있고 내일 경기에 나설 것이다. 오랜 시간 한 구단에 있었던 선수 이야기는 늘 복합적이다. 구단 차원에서 결정을 내릴 문제이고 최종적으로 구단이 결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선 그는 현재 이곳에 있다. 나는 너무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 이슈는 아직 5에서 6주 뒤의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로메로 선수에 대한 이적설에도 프랭크 감독은 지금 로메로는 팀에 있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그가 시즌을 준비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나 역시 만족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에선 프랭크 감독의 타이트한 메시지 관리도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모건 깁스 화이트, 브라이언 음베우모 등 소속이 아닌 선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 내 팀 안에 있는 선수들에게만 집중할 것이라며 이적설을 일축했습니다. 팀 전력에 대한 구상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는 용감하고 공격적인 플레이를 지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라고 강조하며 다가오는 시즌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스리그 등 4개 대회에서 모두 경쟁력을 갖춘 팀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목표냐는 질문에는 지금 당장 우리가 우승 후보는 아닙니다. 세 팀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대회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단단한 팀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프랭크 감독은 지난 시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손흥민의 상징성과 10년간 토트넘에 바쳐온 헌신에 대해 손흥민은 팀과 클럽 양측에 매우 중요한 선수입니다. 드디어 클럽에서 자격 있는 트로피를 얻었습니다. 라고 언급해 현장에서 주목받았습니다. 기자회견 말미 프랭크 감독은 지금은 프리시즌일 뿐 진짜 현실은 개막 이후입니다. 5에서 6주는 좋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시기고 그 이후가 진정한 시험대입니다. 라고 전략적 포부를 밝혔습니다.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겐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 대표팀 신인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곤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A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홍명보는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홍명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UAE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졌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며 홍명보의 경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명보는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분명했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3위를 한 박항서 감독이 경질되었던 사례가 있기에 명분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선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는데도 협회는 재신임을 발표했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었습니다.